자, 5번 문제는 음수의 제곱근 이라고 해서 나오는 주제고요. 음수의 제곱근. 그랬을 때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게 루트 x-2분의 루트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루트 x-2분의 x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분모는 음수고요. 분자는 양수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그죠?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 그러면은 이 x값의 범위 살펴보면 x가 2보다 작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네. 이거 두 개를 만족해야죠. 그지? 그럼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뭐 하자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구하는 방정식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가우스 x 곱하기 절대값 x 그 다음에 얘가 2다 라는 요 방정식의 해의 합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해의 합을 구해보자. 됐어요? 그러면 모든 해의 합이니까 이 친구의 범위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부터 확인을 하면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따지실 때 보세요. 이 가우스라는 함수랑 가우스라는 값이랑 절대값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확인하실 때 범위가 중요하다는 거는 알겠죠. 가우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절대값도 그렇고 그러면 일단 절대값부터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x는 어차피 x 아니면 마이너스 x로 나눠지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작을 때 이렇게 될 거고 x가 반대네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될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가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준점을 잡게 되면 전체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지금 요렇게 0을 기준으로 범위가 나눠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절대값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우스 x죠. 그럼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값들을 생각해 보면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지. 됐어? 그럼 될 수 있는 게 누구냐? 마이너스 1 되고요. 0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돼? 1까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이 범위를 확인을 해보면 결국 이렇게 돼. 자, 이 범위가 몇 개로 쪼개질 거냐? 세 개로 쪼개질 수가 있는데 얘를 세 개로 쪼개보면 잘 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은 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1보다 작은 거 하나.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은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겠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확인 좀 해볼게요. 요 범위에서의 방정식 세워보시면 얘는 x제곱이고 그 다음에 가우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단 크고 0보다는 작죠. 그럼 뭐가 돼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그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인데 음수죠. 마이너스 1인데 음수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가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죠. 그럼 마이너스가 3개가 곱해지니까 결국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네. 그리고 넘기시면 2가 0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잘 봐. 얘가 1이고 얘가 2야. 그 다음에 인수분해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여기서 나오는 x값이 마이너스 1이랑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오는데 문제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 아니야? 됐지?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잘 봐. x 플러스 1이 자, 여기서 많이 실수들을 해요.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잘 보세요. 음수의 제곱근 있죠? 여기서 할 때 분모가 음수인 거는 맞거든? 근데 분자가 얘가 0보다 크다야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거 생각해봐야지. 얘 0보다 크거나 같다야, 0보다 크다야?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상관없잖아. x 플러스 1이 0이야? x 플러스 1이 0이야? 분자 0이야, 0. 그럼 x 플러스 1이 0이어도 0은 마이너스 0이다. 맞아, 틀려? 맞아. 알겠니? 분모는 안 되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교과서에서 많이 좀 실수하는 건데 여러분들 교과서 공부하시다가 여기 등호부터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것까지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붙여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의 근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얘가 탈락이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두 번째. 얘 보자. 얘는 볼 것도 없이 가우스 x 자체가 0이거든. 됐나요? 그럼 가우스 x 자체가 0이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 처리하면 돼? x 제곱이야. 됐니? 그 다음에 얘가 뭐야? 2야. 가우스 x가 0이니까. 됐어? 그러면은 x 제곱이 2면 x는 루트 2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2죠. 그치? 근데 이 친구 둘 다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둘 다 탈락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겁니다. 얘는 가우스 x 값은 1이고요. 양수니까 그대로 뭐가 나와? x제곱 마이너스 x 하신 다음에 넘기시면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됐니? 그럼 얘도 인수분해하면 x값 뭐 나와? 똑같은 식 나오네. x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와요. 근데 둘 다 범위가 뭐예요? 둘 다 안 돼요. 따라서 문제 정답 뭐예요? 2번이죠. 마이너스 1만 돼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되는데 아니 모든이라고 해놓고 하나밖에 안 나와. 그치?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진짜 치사하게 낸 건데. 알겠어? 근데 이제 가우스랑 절대값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똑같이 풀면 돼. 범위로 나눠서 푼다는 게 포인트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야.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겠어? 확인하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쪽에서 보는데 몇 번 해볼 거냐면 우리 이제 몇 번 해볼 거냐면 11번 봅시다. 11번 문제 봐봐. 11번 문제 풀 때 자, 우리가 내신 문제를 푼다는 건 뭐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내신 대비를 완벽하게 한 건 아니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내신은 일단 맞추는 게 중요하죠.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2단계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이제 4월달 말 5월 초 이때쯤에 실제 중간고사를 봤을 때 점수가 잘 나오려면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빨리 푼다는 건 뭐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허겁지겁 풀고 이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냥 체계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풀면 되거든? 이제 그 단계를 연습하는 게 겨울방학 과정 끝나고 나서부터인데 체계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니네 살 찌우는 게 어려워? 살 빼는 게 어려워? 일반적으로. 빼는 게 어렵잖아. 그렇지 않아? 빼는 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지. 그지? 살을 찌우는 게 어려우면 다이어트의 반대말이 뭐야? 동글동글 뭐 이렇게 되고 뭐 이거잖아. 일반적으로 살을 찌우는 게 더 쉬워요. 좀만 방심하면 뱃살 나오고 이런 것처럼. 그럼 니네가 지금 하는 단계는 뭐냐면 살을 찌우고 있는 단계예요. 여러분이. 자,
니네 이제 나중에 뭐 대학 가가지고 대학 가서 뭐 하면 운동하고 뭐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그 바디 프로필 찍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바디 프로필 찍을 때 몸을 만들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봐. 즉 체지방도 없고 근육도 없어. 진짜 빼빼 말랐다고 해볼게. 그러면 그 사람이 근육을 만들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알아? 살부터 찌워야 돼. 진짜로 살부터 찌워요. 그런 다음에 그 살들 찌운 걸 가지고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을 이제 흔히 말하는 커팅을 한다고 하죠. 막 이렇게 식스팩처럼 만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체지방도 제로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치면 니네는 일단 살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것저것 어려운 문제들 풀어보면서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푸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어려운 문제, 조금 난이도 있는 거 기본 문제만 풀다 보면 안 늘지. 살을 찌우려면 당연히 고단백, 열량 높은 뭐 이런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맛이 있든 없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니네가 살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빼나가는 거죠. 불필요한 부분. 그게 수학 공부,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수학 공부의 한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네가 어려운 문제를 지금 풀 때는 쌤이 굳이 뭐 이렇게 꼭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 지금은 내가 니네 보고 해설지를 봐도 되고 아니면은 끝까지 고민을 해봐도 되고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저것 경험을 해봐야 돼. 지금 시기는. 방학 때는.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니까 나 못 풀겠어.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다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은 진짜 안 되면은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고민이 쌓여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정제가 된 아주 깔끔하고 그냥 답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딱딱딱딱 하면 답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시험 대비 때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시험 대비 때 그냥 어려운 문제만 푸냐? 아니에요. 니네가 풀어봤던 문제, 모의고사에 기출됐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를 고민하는 게 시험 대비야. 니네 시간 50분 재고 학교 시험 봤을 때 지금 시간 부족한 경우 시간 부족하잖아. 그치? 니네가 빡 집중해가지고 정말 100% 집중력을 발휘해도 지금 50분 안에 학교 시험지 실제로 봤을 때 그냥 어려운 학교가 아니더라도 일반고 시험이라도 100점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웬만한 일반고 시험도 두세 문제는 뒤늦게 어렵거든. 변별력을 하려니까. 자,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고쟁이 문제가 됐건 블랙라벨 문제가 됐건 뭐든 풀면서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자꾸 고민하는 게 필요해. 그 고민이 쌓여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 그냥 어려운 문제를 계속 고민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해보는 게 중요해. 해보는 게. 그게 방학 때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걔를 어떻게 커트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에 딱 도달할 수 있게 풀 거냐. 요건데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런 문제가 그래요. 11번, 12번 같은 문제가 내가 지금부터는 자 실전에서 푸는 해설로 해줄게. 실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진짜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알겠어? 이론적인 게 아니라 잘 봐. 11번 문제 있지? 자 갑니다. 내가 이걸 실제로 풀면 나는 이렇게 풀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가조건 보시면은 f2-x는 f2 플러스 x와 같다. 이거 몰랐으면은 안 되죠. 써놓으세요. x는 이 대칭이죠. x는 이 대칭이라는 걸 의미하는 식이에요. 그게 선대칭 식이다. fa-x는 fa 플러스 x와 같다는 선대칭을 의미해. x는 a 대칭을. 됐니?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fx는 c라는 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상수 c의 최소값이 1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첫 번째, 이차 함수 나왔는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뭔지 몰라.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 모르는데 대칭축은 아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겠네. 둘 중 하나 겠군. 이 생각을 하고 얘가 2고 얘가 2다야. 됐어? 그런 다음에 잘 봐. 문제에서 x의 정의역이 어디부터야? 1부터야.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 이렇게만 해당이 될 거고,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 이렇게만 해당이 될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볼게요. 나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fx가 c랑 만난대. 근데 c가 뭐야? 상수야. 이 상수랑 만나는데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가진대. 아, 그러면 fx는 c라는 것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즉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 되는데 그 c의 최소값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면 잘 봐. 만약에 c의 최소값이 1이 된다라고 하려면 이 친구 그림에서는 c의 위치가 자 이렇게 되면 한 개거든. 이해됐어? 이렇게 되면 한 개야. 그러면 한 개인 경우가 있는데 얘 말고 최소값이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없죠. 모르잖아. 왜? 얘가 한 개거든. 그럼 얘보다 살짝 큰 게 1이단데 그 살짝 큰 게 1인지가 명확하게 잡히지가 않는 거야. 왜? 여기서 살짝만 올라가도 두 개거든.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봐. 얘를 봐. 얘를 보면 실근이 두 개가 생기는 마지막 지점, 즉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갔을 때 딱 실근이 두 개가 생기는 마지막 지점이 명확하게 나오죠. 그게 어디야? 여기죠. 됐나요? 얘는 명확하죠. 두 개 나오다가 여기까지는 딱 두 개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한 개니까. 그러면 얘는 안 되는 그림. 탈락. 이건. 그럼 여기가 얼마야? 1이야. 여기 얼마야? 3이야. 됐어? 대칭이니까. 그럼 문제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f x는 최고차 한계수 몰라. 대칭축은 2야. 꼭지점 몰라. 그럼 A랑 B만 찾으면 되네. 그럼 A랑 B만 찾으면 되는데 갑니다. A랑 B만 찾으면 되는데 첫 번째 F1이 얼마야? 1이야. 됐어? F1이 1이야. 두 번째 다조건 봐봐. F4가 뭐래? 마이너스 2요. 그러면 여기다가 두 가지 대입할 수 있네. F1이 1이야. F4가 뭐야? 2야. 마이너스. 그러면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A값, B값 구해 못 구해? 구하지. 끝. 이렇게 푸는 거라고. 됐어? 12번은 어떻게 푸냐? 자, 이거 계산해 보시고 12번은 어떻게 푸냐? 이 문제는 별표 하나 치세요. 이 문제는요. 곱셈공식 인수분해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 곱셈공식 인수분해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훨씬 더 빠른 방법이 있어. 그거 가르쳐 줄게. 잘 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보면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얘들아 이렇게 쓰자. 세 문자에 대한 식인데 그 세 문자가 첫 번째 합이지 합.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곱의 합. 세 번째는 세제곱의 합. 이런 식으로 준 거거든. 근데 세 개의 문자가 되게 이쁘게 식이 나와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렇게. 그지?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거 잘 떠올려봐. 나는 얘를 3차 방정식으로 풀 거야. 이 문제를. 선생님 3차 방정식으로 어떻게 풀죠? 자, 잘 보세요.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우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거꾸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식이 주어진 걸 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게 니네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라면 거꾸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을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야.
그걸 내가 가르쳐 줄게. 잘 봐. 얘 합 있지. 합. 문제에서 합 얼마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 그지? 그 다음에 잘 봐. 이거 구하자. xy, yz, zx. 이거 구할게.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어떻게 구해? 얘 두 배가 뭐야? 얘 두 배가 이거의 제곱에서 각각의 제곱의 합 뺀 거죠. 그죠? 이거의 두 배가.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이거의 제곱 1에서 마이너스 제곱 합 얼마예요? 3. 얘 뺀 거네. 그럼 얘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잘 봐. 이거 뭘로 구해? 얘는 세제곱식으로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면 돼?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 마이너스 3xyz 이거 있죠? 그럼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1 곱하기 제곱 얼마예요? 3 빼기 못 빼주면 돼? 이거 더하기 그럼 얘 4네. 됐어? 그럼 나 이거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 그러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뭐였어? 1이었잖아. 그럼 얘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얘는 넘어가시면 3이 되거든? 3xyz가. 그래서 얘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나와.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잘 봐. 여기서 니네가 x네 제곱, y네 제곱, z네 제곱 이거를 구하려고 막 해서 통분을 하시고 막 통분을 해가지고 막 yz 제곱 네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자 이렇게 풀면 돼. 잘 봐. 얘를 우리는 어떻게도 볼 수가 있냐면 세 문자의 합과 두 개 곱의 합과 세 문자의 곱을 알죠? 그러면은 얘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a라고 잡으세요. 최고참. 자 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의 근이 바로 뭐냐면 x랑 y랑 z예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역으로 적용한 거예요. 됐나요? 그럼 잘 보세요. 얘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나 볼게. 얘 인수분해 하시면 얘는 1 대입하면 0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인수분해하고 조립제법 써가지고 x값 구하잖아. x랜다. a값 구하잖아요. 그지? a값 구하시면 a가 뭐가 나오냐면 a값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2개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군 구하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 a-1의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 인수분해하면 됐어?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a 값이 뭐야? 세 근이 마이너스 1 하나, 1 하나, 1 하나야. x, y, z가 근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1, 1, 1. 근데 4제곱, 4제곱, 4제곱이잖아. 그럼 전부 다 1. 그럼 답은 얼마야? 1 더하기 1 더하기 1. 답 3. 이해됐어?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 이렇게 푼다고. 알겠니? 자, 보세요. 세 문자의 합, 두 문자끼리의 곱, 세 문자의 곱, 이걸 가지고 3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x, y, z를 구한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곱셈 공식 인수분해 문제처럼 생겼지만. 알겠나요? 그거 막 x, y, z 4제곱, 4제곱, 4제곱 막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이게 훨씬 더 빠르다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14번도 봐봐. 14번도 나머지 정리 문제라서 어렵죠. 이거 화성고 시험이 14번이 제일 어려워요. 객관식 뒤에 13, 14가. 근데 13번은 생각보다 안 어렵다, 그거. 미지수 잡아가지고 그냥 식 세우면 금방 풀리는데 14번이 잘 봐. 얘도 진짜로 빨리 풀 수 있어요. 문제 보시면 다항식 f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3x 플러스 2이고 그 몫을 g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이다. 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5다 라고 나와 있잖아. 자, 세 개를 써볼게. 첫 번째, fx라는 식은 f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하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에다가 몫이죠. 몫을 gx라고 쓰세요. 몫을 gx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gx를 x-1로 나눴대. 그럼 뭔지 모를 몫이 하나 생기겠지. qx라고 잡으시고 얘 나머지가 얼마야? 2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f, 자,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f-1은 뭐래요? 5요. 마이너스 5. 이렇게 세 번째 조건 하나. 됐죠?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뭐 찾자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구하재. f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1 곱하기 2 곱하기 몰라 q'(x) 하고 나머지 구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 됐어? 그럼 가볼게요. 잘 봐. 야, 이거 있잖아. 이거 몇 차식이야? 4차식이야. 뭐가 빠졌다. 아. 이거 몇 차식이야? 4차식이야. 그러면 우리 기본 개념. 자, 얘가 4차야. 얘 몇 차야? 3차 이하예요. 정확히. 3차 이하. 정확히 하셔야지. 3차 이하. 2차일 수도 있어. 알겠니? 3차 이하야. 그러면 자, 모양 맞추기 가볼게요. 내가 나머지 정리 수업하면서 설명했던 거 모양 맞추는 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요거 보면 x 더하기 1과 x-1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굳이 안 해놨거든? 그것도 하나의 출제 의도야. 굳이 안 해놨어. 근데 잘 봐. 얘를 나눈 몫이 이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이거래. 근데 몫을 이거로 나눈 게 또 이렇게 써지니까 이거를 대입해. 얘를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1 곱하기 qx가 되고 이만큼이 들어간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도 곱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분배 법칙 써가지고 전개하면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인데 뒤에 것까지 더하면 5x 플러스 4까지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까지 됐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를 이만큼을요 그대로 통째로 gx 자리에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랑도 곱해지고 얘랑도 곱해져서 더해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어. 잘 봐. 내가 구하는 거보다 하나 부족하네요. 뭐가 있으면 돼?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그러면 이거 비교해 볼게. 똑같이 fx니까 잘 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곱하기 q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5x 미안 qx가 아니죠. q 프라임 x 더하기 여기가 rx 이렇게. 됐니? 지금 이렇게 쓴 거야. 얘를 이렇게 쓴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쌤이 이 얘기 했을 거야. 나머지 정리하면서 잘 봐. 위아래 모양 맞춰볼게. 얘도 fx고 얘도 fx야. 근데 얘는 나누는 식이 3차야. 얘는 나누는 식이 4차야.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냐면 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요거로 공통 인수를 묶고 잘 봐. 뭔지는 몰라요. 이게 몇 차인지는. 왜냐면 fx가 문제에서 다항식이라고만 줬으니까 몇 차식인지도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 친구가요. 여기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얘가 3차죠? 3차. 됐어요? 얘가 3차잖아요. 이 3차가 요 식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요 3차식이. 왜? 얘가 qx인데 얘는 1차 인수가 하나 더해졌잖아. 근데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최고차항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고차항이 동일해야 돼요. 얘가 4차면 얘도 4차여야 돼. 둘 다 fx니까. 그지? 그러면 결국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애가 요 부분에 해당되는 애에 들어가 있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찢은 거랑.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는 얘는 나누는 식이 3차니까 2차식이 되는 건데 얘는 나누는 식이 4차니까 몇 차식도 가능하다는 거야. 3차식도 가능하다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rx를 뭐라고 잡아야 되냐? 이렇게 잡아야죠. a니까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a라고 놓으시고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걸 갖고 있고 그런 다음에 더하기 얘 있잖아. 얘를 그대로 써.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라고 이렇게. 이게 rx가 된다고. 이거 고쟁이 스텝 2 하면서 쌤이 했습니다. 알겠니?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 그럼 이제 여기서 A값 어떻게 구하죠? A값? F-1이 5라는 거, 마이너스 5라는 거 있으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A값 나오겠죠? 그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거 봐봐 얘들아.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니?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야? R1이거든? 이거 A값 구할 필요 있어? 없어. 그냥 1 대입하면 지워져. 그래서 답이 11이야. 알겠나요? 그래서 답이 11이라고요. 요 모양 만들어가는 거. 이 친구의 식과 이 친구의 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렇게 묶여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얘는 묶여져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올 때 인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인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됐으니까 요 부분을 자 봐봐. 요 부분을 그대로 떼어다가 여기다가 해주고 얘로 나눈 나머지도 얘가 돼야 된다고. 왜? 얘는 여전히 3차거든. 알겠어? 그래서 이 식의 구조가 나오는데 R1이잖아. R1은 야 이거 1 대입하면 싹 지워지니까 그냥 바로 얼마가 돼? 11이 된다. 그럼 잘 들어봐 내 말을. 어떤 친구는
이렇게 열심히 식을 세워서 A를 구해. 왜? F-1이 마이너스 5다라는 조건이 F-1이 마이너스 5다라는 조건을 안 썼으니까. 근데 어떤 친구는 R번 구해라고 문제에서 파악을 했잖아. 그럼 1 대입하면 답인데? 하고 11 찍고 넘어가. 거기서 시간 차이가 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지도 니네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학교 시험 준비하는 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학교 시험은요. 내신은요. 수학 실력이 한 50%? 그 다음에 스킬적인 요소가 한 30%? 그 다음에 운이 한 20%? 이렇게 조합이 돼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 학교 시험 모의고사만 보면 등급이 맨날 96 아니면 100점 나오는데 학교 시험만 보면 유독 실수가 작고 점수가 안 나오고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틀려서 내신 등급은 1등급이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스킬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너무 정석적으로 풀어서 평소 수학 실력은 굉장히 훌륭하나 점수가 안 나오는. 알겠니? 그게 학교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게. 수능이랑 다르게.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스킬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 난 문제 외우라고 하거든. 어떤 특정 문제는 푸는 법을 외우라고 시켜. 그래서 실제로 어떤 친구가 세마고 다니는 친구가 제일 어려운 게 세마고 시험이 22번이 제일 어렵거든. 맨 끝에가 22번, 21번이 나랑 자이스토리에서 수업했던 거 그대로 나와서 그 두 문제가 다 모의고사 30번이거든. 근데 숫자만 바꿔서 나왔어. 근데 내가 푸는 법을 가르쳐줬거든. 그러니까 답이 뭔지를 가르쳐줬거든. 그래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숫자 대입해서 풀면 답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 두 문제를 3분 만에 풀었어. 그게 내신이야. 알겠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되게 뭐랄까? 좀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거시기한데 그게 과연 공부인가 싶기도 한데 근데 그게 내신이라고. 그게 학교 시험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는 쌤이 얘기했던 거 살찌우는 기간이라고. 이것저것 풀어보고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고민해보고 그 고민하는 두께가 쌓이지 않고 스킬만 배우면 내공이 없죠.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조바심 내지 말고 내가 문제 풀어다가 잘 안 풀려도 계속 그 고민하는 힘이 필요해. 그러다가 모르면 질문하고 정 막히면 진짜 궁금하고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걸 안 하고 스킬적인 것만 막 하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냥 내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기술만 익힌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방학 때 수업이랑 학교 시험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수업이. 학기 중이랑은. 저는 시험 대비할 때 4월 달에 마지막에 파이널 할 때는 4월 달에는 뭔가 수학을 가르친다 보다 자, 점수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를 해야 돼. 근데 그 전 단계까지 3월 달 일 정도 될 때까지는 그게 쭉 내공을 쌓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이것저것 해보고. 자, 17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없어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니네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건지. 자,
문제에서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뭘 하래? 인수분해를 하래지. 그지? 그러면 답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지 않다면 이 식은 무조건 뭐가 될 거야?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래야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이 문제 풀려보면 어디서 막히냐면, 자, 쌤이 해볼게요. 주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 문자 포함한 인수분해잖아. 그럼 여러 문자 포함한 인수분해 우리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 일단 최고창 차수 확인하죠. 최고창 차수 확인해. 세 개 중에서 제일 낮은 차수가 있으면 제일 낮은 차수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만약에 최고창이 다 동일하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해가지고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식을 봤다? 니네가 딱딱딱 봤어. A도 세제곱, B도 세제곱, C도 세제곱이네. 아, 다 3차네. 그럼 다 3차니까 뭘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돼? 아무거나. 그치? 아무거나. 그래서 내가 A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게. 이 문제 잘 봐. A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A 세제곱, A 세제곱, B 제곱. 이렇게 써지겠지? 잠깐만. 어떻게 써줘야 되나? 자, 갑니다. A 세제곱 나오는 게 마이너스 A 세제곱 앞에 나오니까 자,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B 제곱 A 세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A 제곱 붙어 있는 거 봅시다. A 제곱 붙어 있는 게 지금 앞에서 B 세제곱 나오죠? 그래서 B 세제곱으로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A 제곱 붙어 있는 게 C 제곱 나옵니다. 됐나요? 아니다. A 제곱 붙어 있는 거니까 얘가 C 제곱이 다 곱해지네요. 그러면 잠깐만. A 제곱이 있고 A 제곱, 야, A 세제곱이 여기가 두 개구나. 아이고, 미안해. 전개를 잘못했어요. 다시 차분하게. A 세제곱 있는 게 뭐냐면 앞에가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뒤에도 있죠. 뒤에도 마이너스 C제곱. 이게 있고 A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요. 제곱 있는 거 갈게요. 제곱항. 제곱항은요.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게 A제곱. 됐나요? 여기가 마이너스인가요? 앞에도 마이너스인가요? 잠깐만. 여기가 플러스고, 아이고, 부호가 헷갈리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죠. 네,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1창은 있나요? A1창 없네요. A1창은 없습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거 써볼게. 나머지 거는 그냥 쓰시면 B제곱, C제곱 하고 C-B. 이거네. 그러면 잘 봐. 중간계 세제곱인가요? B 세제곱 마이너스 C 세제곱. 그러네요. 네. 세제곱 세제곱이네요. 암산으로 했더니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잘 봐. 여기도 B-C 인수 있고 여기도 B-C 있고 여기도 B-C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 내림차순 정리할 때 어떻게 해요? 묶죠 일단. 묶읍시다. 뭘로 묶을까? 어떻게 묶는 게 좋을까? B-C로 묶을까? 네. 마이너스 B-C로 묶을까? 이게 좀 예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잘 봐. 마이너스 B-C로 묶으면 여기는 누가 남냐면 B 플러스 C A 세제곱이 남아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남냐면 요거 인수분해하면 B-C하고 뒤에 남는 게 B제곱 더하기 BC 더하기 C제곱 이거 남지.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요거. 그리고 A제곱 남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로 묶은 거죠. 마이너스 B-C로 묶은 거니까 요거 그대로 나와서 B제곱, C제곱 이렇게까지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 여기까지 틀린 거 없지? 됐니? 자, 그러고 나서 잘 봐.
그러고 나서 니네가 막힌다고. 여기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왜?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할까거든? 자, 항상 배운 대로 푸셔라 라고 강조하잖아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없어. 배운 대로 푸는 거야. 자, 우리 인수분해 때 배웠던 거 복습해 볼게. 인수분해에서 얘들아, 쌤이 두 가지 가르쳐 줬거든? 이렇게 푸는 거라고. 공식을 쓸 수 있냐? 공식을 쓸 수 없냐? 기억나지? 어떤 식이 나오든 간에 인수분해는 공식을 쓸 수 있냐? 공식을 쓸 수 없냐? 두 가지 중 하나인데 공식을 쓸 수 있으면 공식 써요. 오케이. 공식 써. 아, 공식 쓰면 되지. 근데 공식을 쓸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또 나눴어, 쌤이. 어떻게 나눴었냐면 특수한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특수한 경우가 뭐라고 했어요? 정해진 모양이 있는 경우. 정해진 모양이 있는 경우는 언제야? 보기차식 이런 애들. 그지? 이런 것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정해진 모양, 정해진 패턴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인수분해는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으로 풀자. 이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힌다고. 그러면 여기서 또 뭘 하냐면 여기서 또 무슨 짓을 하시냐면 이 짓을 해요. 어머, 이것도 여러 가지 문자가 포함된 인수 분해니까 최고창 차수를 비교해서 얘는 3차인데 지금 제곱들이 다 이제 B랑 이게 2차로 빠졌잖아. 그지? 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2차로 빠졌으니까 이거 해가지고 B제곱, A제곱 해가지고 2차니까 B제곱으로 다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거 전개해가지고 또 B로 다시 내림차순 정리를 해. 근데 그래도 맞긴 하거든. 근데 잘 봐. 인수분해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면 이 식의 구조를 보면 되는데 이 식의 구조가 그냥 3차식 아니야? 그지? 그냥 3차식이거든?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A를 X라고 생각을 해보면 A를 X라고 생각해보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자리에 자 A 대신에 내가 B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B를 전개를 해. B네 제곱 더하기 C, B 세제곱 마이너스 요거 제곱이니까 B네 제곱 요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B 세제곱 C 빼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그럼 잘 봐. 지워지고요. 지워지고요. 지워져요. 뭐 나와요? 0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A 자리에 B를 대입했더니 0이에요. 그러니까 A랑 B랑 같아요. 이 말이라고. 자, 뭐 한 거예요? 지금 쌤이 한 건? 내가 지금 한 게 뭐야? 이거 한 거야. 어차피 항등식이잖아.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A 대신에 내가 B를 집어넣는데 A 대신에 B를 집어넣었더니 인수분해가 0이 나와. 이 값이 0이 나와.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뭐예요? A가 B와 같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걸 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이야? 얘는? 요 밑줄 친 식이 얘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이야. 얘를. 됐어요? 그럼 잘 봐. 그러면 얘 뭐도 인수로 갖고 있겠어? 뭐도 인수로 갖고 있겠어? C죠.
그지? 그래서 A-C도 인수로 갖고 있을 거라. 똑같이 A 자리에 C 대입해봐. 똑같이 A 자리에 C 대입해봐. 그럼 똑같이 다 지워져.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마무리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은성씨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주호 어떻게 하면 돼? 우리 뭐 했어 지금? 무슨 인수분해 택했어? 방식을? 이거 세 개밖에 없다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인수분해는? 이거 세 개 중에 뭐 했어? 세 번째 거 했잖아. 그럼 인수정리 찾았잖아. 뭐 해야 돼? 조립제법 해야지. 아니 인수정리해서 찾는 다음에 뭐 하자고 그랬어? 조립제법 하는 거잖아. 그럼 마무리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이거잖아. 자 B 플러스 C 계수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BC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제로 1차항 없어. 상수항 B제곱 C제곱 하고 여기다가 쓱 해가지고 뭐 한 거야? A 대신에 B를 집어넣었으니까 B지. 그럼 잘 봐. 이거 그대로 내려와. B 플러스 C 곱해 B제곱 더하기 BC 그러면 얘랑 지워지지? 두 개 더하면 얘만 남네. 마이너스 C제곱 그러면은 여기로 오시면 마이너스 BC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더하세요. 더하시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BC 제곱 이렇게 나오고 요거 하시면 B제곱 C제곱의 마이너스 그래서 제로 됐어? 그러면 자 이 식이 어떻게 된 거야? 얘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에다가요 곱하기 뒤에다 쓸게요. A 마이너스 B 곱하기 자 여기 남았죠? 이거 남았네. 그래서 B 더하기 C 하고 B 더하기 C 하고 뭐야 하는 건데 아유 이것도 또 해. 자 한 번 더 해. 이 밑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A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어 이번에. C 집어넣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C를 한 번 더 해. 그럼 몫이 나오겠지? 그치? 그게 인수죠.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 봐.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다양하게 풀 수도 있는데 쌤이 강조하는 건 17번 문제 같은 거에서 강조하는 거는 인수분해를 해라라고 문제에서 줬잖아. 그러면 인수분해가 무조건 될 거야. 답이 설마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이게 답이겠냐고. 알겠어?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럼 니네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인수분해를 해봤자 이거 세 개밖에 없다고. 근데 얘 아니잖아. 이거 인수분해 할 때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럼 이거 해. 물론 내림차순 정리해도 돼. 알겠어? 내림차순 정리해도 되는데 내림차순 정리하면 너무 또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 또 이거 풀어 헤쳤다가 다시 해야 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좀 이어서 할게.